이제 그림이 을, 갑, 시완성자의 동그라미. 이번에는 시완성된 후 소유자가 삼자한테 처분하죠. 을이 취득쇼를 완성한 후 을이 등기받기 전에 소유자 갑이 제3자한테 매매를 통해 소유권 등기를 넘깁니다. 그러면 그림이 시완성 후 병한테 등기를 박아서 소유자가 바뀌죠. 매매. 그러면 을 입장에서 시완성 후 병에게 들이댈 수 있느냐? 들이댈 수 없다. 후 없다. 이유. 지채무자는 갑이지 채무자 아닌 제3자죠.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들이댈 수 없다. 지채무자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소유자 갑이 을의 취득시효 사실을 알면서 삼자한테 처분했고, 이 삼자 병이 알면서 처분한 거 빼돌린 건 나쁜 행동이에요. 을을 배신 때리는 행위, 배임행위라고요. 여기에 적극가담 이 단어가 뜨죠. 그러면 알면서 처분, 나쁜 행동에 삼자 병이 적극가담은 적극가담 나오면 세트로 적극가담했죠. 이 매매는 반사회. 반사회니까 매매 무. 매매가 무니까 병등기도 무효등기. 무효등기는 말소대상. 자, 무효등기 말소대상. 을이 직접 들이댈 수는 없고 대위로 말소해야겠죠. 시완성자 을은 소유자인 갑을 대위에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결국 대위라는 두 글자가 뜨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적극가담 반사회. 반사회면 무효등기 말소대상. 직접은 안 되고 대위에서 요렇게. 대위는 항상 요렇게 폼을 쓰니 그래줘요. 요렇게 대위에서 할 수 있다. 자, 시효완성 후 삼자한테는 시효완성자 을은 이놈한테 들이댈 수 없다. 여기가 후 없다예요. 전 있다. 후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두 놈이 더 나와요. 시효완성 전 병이 가등기를 박아놨죠. 그 후 시효완성 후 이놈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박았다는 얘기요. 시효완성되기 전에 미리 가등기를 병이 박아놨고 을이 취득시를 완성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박은 놈, 이놈한테 시효완성자 을은 들이댈 수 없어요. 그림으로 보면 병이란 놈이 여기에서 가등기 박아놨다가 을이 취득시 완성한 후 병이 본등기를 박은 거예요. 본등기 박아서 소유권 취득했죠. 자, 이놈은 을 입장에서 지채무자 시효완성 당시 갑 채무자 아닌 제3자. 그러니까 역시 병 지채무자 갑이 아니니까 을은 들이댈 수 없다. 후 없다예요. 가등기에게 본등기 박은 놈, 이놈한테 나는 들이댈 수 없다.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외우란 얘기요. 훈련이 뭐예요? 외우란 얘기요. 달달달달 반복해서 반복 훈련이에요. 반복 훈련. 자, 시효완성 후 을이 취득시효 완성한 후 맨신탁 해지에서 수탁자 갑에게서 신탁자 병으로 소유권 등기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병이 갑한테 명의신탁을 했어요. 얘는 명의 수탁자였지. 그런데 시효완성된 후 명의신탁자 신탁자 병이 명의신탁을 해지해요. 신탁자 자기 앞으로 신탁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회복한 거죠. 유효한 명의신탁은 해지가 가능해요. 종중배우자. 그래서 시효완성 당시 갑은 수탁자였어. 명의수탁자. 그런데 시효완성한 후 신탁자가 반드시 명의신탁 해지, 이 해지라는 단어가 반드시 떠야 돼요.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 명의신탁 해지가 반드시 떠야 되고 신탁자가 유효 명의신탁을 해지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등기를 회복했죠. 을은 시효완성자 을은 등기 회복한 신탁자 이놈한테 들이댈 수 있느냐? 역시 없어요. 그래서 시효완성 당시 수탁자 유효명의사 대외적 소유자예요. 그래서 이놈이 채무자지 나중에 신탁자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이놈은 지채무자 아닌 제3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시효완성자 을이 시효완성 후 들이댈 수 없는 놈, 세 놈이에요. 세 놈. 우리 시험은 세 놈밖에 없어. 첫 번째, 매매로 소유권 취득한 놈. 가등기 박아놓은 놈이 뒤에 본등기 한 놈.
메이스탁 한 놈이 메이스탁 해지에서 신탁자 지하프로 등기 회복한 놈, 이 세 놈, 본등기 신탁자, 본등기 신탁자, 이놈한테 을은 들이댈 수 없다. 이유, 지체무자 아닌 제3자니까. 지체무자 아닌 3자니까. 그래서 본등기 마친 놈, 이놈한테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내야 되고, 신탁자한테 소유권이 다시 왔다고 이놈한테도 역시 들이댈 수 없다. 자, 하나 더. 첫 번째죠. 병이 등기를 박았죠. 이로부터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죠. 을은 3자니까. 그런데 그 후 아이고 또 20년이 지났네. 제3자 병이 소유권 취득한 시점, 등기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20년이 지났구나. 여기가 동그라미 팍 들어가야 돼요. 다시 20년이 지났대. 그러면 빨리 머릿속으로 2차 취득시효, 이게 머릿속으로 계산이 들어와야 돼요. 아하, 병한테 등기 박은 시점은 다시 20년이나 지났구나. 그러면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다시 20년 지났죠. 을은 이 당시 시효완성 당시 진짜 소유자 상대로 들이댈 수 있다. 2차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소수로는 들이댈 수 있다. 2차 저때 진정한 소유자를 전제로. 이게 바로 2차 취득시효 지문이에요. 그렇구나. 제3자가 등기 박은 시점을 새로 시작해서 다시 20년. 여기서 힘이 들어가야 돼. 다시 20년이 지났어. 2차 취득시효. 2차 취득시효. 자, 하나 더 해봐요. 제3자 병한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간 후 어떤 사유로 종전 소유자 갑에게 소유권이 회복됐구나. 회복에 동그라미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병한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다가 그 후 어떤 사유로 소유권이 갑한테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자, 3자 병한테 등기가 넘어간 후 어떤 사유로 종전 소유자 갑한테 소유권이 회복됐구나. 그러면 나는 이놈한테는 내가 들이대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내 채무자인 갑한테 등기가 왔죠. 그럼 나는 이제는 이놈한테 갑한테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아하, 내 채무자인 갑에게 소유권이 돌아왔구나. 그러면 나는 주세요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중심 단어 잡고, 자, 이건 노란색이 아니니까 안 해도 돼요. 자, 불법행위. 소유자 갑이 을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했대요. 자, 항상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그 당시 소유자 갑은 얌전히 등기를 넘겨줄 의무자예요. 그런데 소유권 안 뺏기려고 을의 취득시효 사실을 알면서 팔아 제꼈구나. 재산 빼돌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소유자가 을의 취득시효 사실을 알면서 처분했다. 그럼 뱉을 단어가 있어. 이 나쁜 놈, 나쁜 놈. 나한테 등기 안 주려고 빼돌린 나쁜 놈. 따라서 시효 완성자 을은 빼돌린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불법행위 성립한다. 그래서 불법행위로 들이대야지 을이 갑한테 이 경우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뭘로 들이대라? 이 경우 불법행위로 들이대야지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들이대지는 마라. 이유, 소유자 갑하고 시효 완성자 을 사이에 어떤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는 성립하지 않아요. 계약 관계 없죠. 법이 주는 채권이니까. 그래서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면서 처분했다. 나쁜 놈.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들이대야지 채무 불이행은 안 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은 안 돼. 불법행위. 불법행위. 이유, 갑을 사이에는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는 없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정답 지문 해야 돼요. 불법행위로 들이대라. 채무 불이행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막 외우고, 시효 완성 후 점유가 생겨됐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점유가 생겨됐다는 얘기는 을이 지 땅을 A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유를 넘겨줬다는 얘기는 얘는 이사 갔다는 얘기야. 자, 시효 완성자 읽으면서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시효 완성자 을로부터 이 토지 점유를 승계한 놈 A는 소유자 갑에게 지가 직접 나한테 등기 주세요. 안 돼. 어떻게 해라? 왼쪽 놈 을을 대위에서 해라. 직접 한데 대위. 이건 세트로 풀면 되겠죠? 항상 을이한테 이 땅을 팔아요. 점유를 승계줬다는 얘기는 A가 이 땅으로 들어오고 을은 이사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취득시효했기 때문에 A가
제가 취득시효 완성한 을로부터 이 땅 산 사람이에요. 나한테 소유권 주세요. 직접 들이댈 수는 없어요. 왜?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직접은 안 되고 이렇게 포물선으로 대위, 자기 왼쪽 놈 채무자를 대위. 그래서 항상 세트. 직접 대위는 항상 사람이 몇 놈? 세 놈 나올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항상 직접 무찔러 가자 그거잖아. 직접. 경유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가자. 세 사람이 나올 때 나온 단어가 직접 대위예요. 그래서 항상 직접 안 돼? 대위 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을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저놈은 소유자 갑을 상대로 직접 나한테 등기줘. 안 돼요. 왼쪽 놈.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 대위로 해라. 직접 한데 대위. 자, 이게 이제 점유취득시효 마지막 판례예요. 시효 완성 후 소유자 갑이 제3자한테 뭘 해줬어? 판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한 케이스예요. 자, 시효 완성.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자 위쪽 놈 갑이 제3자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 담보대출을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너무 오른쪽이야. 너는 없애버릴 거야. 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을이 취득시효 완성한 후 소유자 갑이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했구나. 그러면 시효 완성자 을은 시효 완성한 후 저당권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없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 병한테 들이댈 수 있다 없다. 무조건 후 없다예요. 소유권 취득한 병이든 저당권 취득 은행이든 시효 완성 후 태어난 권리자한테 을은 들이댈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은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아. 그러면 이 저당권이 자기 등기부 등본 을구에서 말소가 된다 안 된다. 말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이 그 후 등기 박아도 소유권 취득했겠죠. 하지만 을구에 저당권자한테 들이댈 수가 없으니까 말소가 되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경우 을은 저당권이 박혀있는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바로 이 경우 저당권이 박혀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담보권 제한이 있는, 여기가 장난치죠. 없는으로. 그래서 저당권이 박혀있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봐요. 저당권이 살아있다는 얘기지. 자, 이 자식이 30억 대출을 일으키고 저당권을 박은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돈을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는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당연히 내가 돈을 안 빌렸는데 내 부동산에 저당권이 박혀있다는 얘기는 나는 이놈을 위해 물상보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당권이 살아있으면 나는 물상보증인 지위 있는 거예요. 자, 은행이 경매를 날린다는 얘기지. 이 자식이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 날립니다 하니까 을이 어쩔 수 없이 경매 피하기 위해서 30억을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지. 당연히 을은 빚을 갚아줬으니까 값을 찾아가야겠죠. 내가 네 30억 갚아줬으니까 빨리 돌려줘. 구상권 행사 들어간 케이스예요. 대부분이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외워야 돼요. 자, 저당권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저당권에 경매 들어오려고 하니까 시효 취득자 을이 갑의 채무를 대신 갚아요. 자, 남의 돈을 대신 갚아줬으면 구상권 행사라는 게 있죠. 당연히 받아내야지. 소유자 갑한테 찾아가서 내가 네 돈 갚아줬으니까 돌려줘. 구상권 청구했는데 우리 대부분이 못하게 합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부당이득 30억 돌려줘. 내가 네 빚 갚아준 30억 돌려줘.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구상권 한 번, 부당이득 반환 한 번. 이렇게 단어가 두 개 다 떠요. 여기에 있는 건 다 우리 기출이란 얘기예요. 기출 아닌 건 제가 판사를 하질 않아요. 구상권으로도 나오고 부당이득 반환 나오니까 우리는 쉬운 말로 해야 돼요. 시효 완성자 을이 대신 돈을 갚아줬다. 남의 돈을 갚아줘 당연히 돌려줘 해야 되는데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온 배경은 취득시효 완성자를 불로소득자로 본 거예요. 불로소득자. 그래서 야, 너 임마 못 돌려봐도 그냥 경매 날라가. 하지만 지금 악의 무단점유는 취득시효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옛날에 악의 무단점유 취득시효 되고 하니까 도둑놈들 많았어요. 남의 땅 불법 점거 20년 버티면 소유권 먹었거든. 그런
생각에 나온 판례예요. 대부분 취득시효자는 도둑놈들도 많았거든. 그러니까 도둑놈한테 이런 것까지는 안 줘야겠다. 소유권 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도둑놈들은 취득시효가 안 돼요. 막아버렸잖아. 악의 무단점유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결론 내어요. 이거 둘 다 정답쯤이에요. 둘 다.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 설정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을은 이 저당권자 후 권리자니까 나는 들이댈 수 없다. 이것부터 해야 돼. 들이댈 수 없다는 얘기는 을이 등기를 박아도 저당권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 박혀 있는 저당권이 박혀 있으니까 내가 돈을 갚아줬죠. 돈 갚아주고 갑한테 돌려줘 할 수 없다. 대부분 판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남의 빚 갚아줘도 대부분이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외워야 돼요. 막 외워요. 자, 이게 마지막 판례였어요. 점유취득시효.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한 30개 될 거예요. 30개. 노란색부터 하시고 노란색이 안 되면 노란색 아닌 건 욕심이에요. 욕심. 자, 점유취득시효. 틀린 것은 노란색에서 정답 지문은 거의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3년 작년 간평이에요. 틀린 거 1번.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소유권 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 읽고 중심을 뽑아야 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나였어. 취득 시효 돼요 안 돼요? 공용부분 복도계단 엘리베이터는 취득시효 안 돼. 분할 안 돼. 이렇게 연구를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 복도계단 엘리베이터는 취득시효 안 돼. 연결됐죠. 맞아요. 2번. 시효 완성을 이유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으며 등기를 함으로써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자, 시효 완성 소유권 취득이 점유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고 소유권 취득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유권 취득 소급시킨다고. 너 X구나. 틀린 거 정답. 공부한데서 나와요. 달달달달 해봐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은 20년 전 점유 개시한 시점으로 소급하지. 이유는 월세 안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 소급하잖아. 너 X야! 뭔 등기 뭔 장래. 니 X. 정답. 이번 한 번 더 확인사 잘하고. 소급, 너 X, 확실히 X. 그래야 이걸 안 읽을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3번.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계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게 증명된 경우 이 토지 소유권 취득 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중심을 이제 뽑아야 돼. 읽었으니까.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할 거예요?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할 거야? 인정되느냐 인정돼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중심 단어를 내가 찾아내야 돼. 이 세 줄짜리에서 찾아내봐요.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하고 싶어? 여기 밑줄 동그라미를 할 수 있어야 돼. 이 긴 세 줄짜리에서. 자, 봐요. 점유자가 지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거 들어갔네. 그러면 빨리 나는 악의의 무단 점유구나. 도둑놈이구나. 악의의 무단 점유. 나 여기서 자주추정 깨버렸다고. 타주라고. 타주니까 취득시효. 꽉 걸려요. 취득시효 되지 않는다. 악의의 무단 점유는 타주. 타주니까 취득시효 안 돼.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는 거 맞죠? 4번. 시효 완성자는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 명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 시점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또 중심을 찾아요. 어디가 중심이야?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중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 명인이 한 놈이구나. 여기 동그라미 할 수 있어야 돼. 내 갑이구나. 그러면 제3자랑 부딪힐 일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찍을 수 있다. 아무 때나 찍을 수 있다로 끝났으니까 맞는 질문이에요. 소유자 변동이 없구나. 이렇게 나오고 등기 명인이 한 놈이구나. 계속해서 갑이구나. 제3자랑 부딪힐 일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찍어서 역산이 가능하다니. 역산이. 아무 때나 찍을 수. 임의 시점. 아무 때나 찍을 수. 계산점으로 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민법 항상 있다 없다로 장난치니까. 5번.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 취득자가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 해야 한다. 자, 시효이익 포기 지문이고 시효이익 포기는 누구한테 해라? 진짜 소유자에게 해라. 옳은 지문으로 나왔네요.
그전 22년은 X지문으로 정답 좀 나왔어. 무효등기 명의행한 것은 포기율이 없다로 끝나야 되는데 있다. 장난치 정답 좀. 그래서 요즘 시효익 포기가 다른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우리 시험에도 곧 나올 거예요. 시효익 포기는 여기가 밑줄 가는 거야. 중심. 그래. 시효익 포기는 진짜 소유자에게 포기해야 포기율이 있다. 복수. 계속해서 점유기간을 통틀어 20년 내내 이렇게 이해하시고 등기 명의인이 한놈 계속 갑이구나. 그때는 아무 때나 찍어서 계산할 수 있다. 점유자가 이렇게 풀어서 나와요. 악의 무단점유 그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풀어서 나와. 점유자가 점유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 우리 시험은 무단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알면서 점유 개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악의에 알면서 동그래. 악의에 무단점유. 무단을 내가 넣어야 돼. 여기는 무단이 들어가 있죠. 우리 기출은 무단이 없어. 알면서 점유 개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내가 악의 무단점유 지문이구나. 악의 무단점유하면 도둑놈. 불법 증거자 도둑놈. 너 자주 추정 깨야. 타주야. 취득쇼 안 주려고. 그래서 악의 무단점유 취득쇼 안 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악의 무단점유 취득쇼 안 돼. 왜? 더 이상 자주가 아닌 타주니까. 타주니까. 이렇게 소급한다.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안 돼. 분할도 안 돼. 공용부분.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취득시효 안 돼. 분할 안 돼. 그래서 항상 지문이 2줄짜리 3줄짜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읽고 중심을 뽑아내고 중심 잡고 있다 없다 내가 외운 걸 접목시키는 자. 지문 읽는 속도를 많이 읽을수록 빨라져요. 시간이. 자꾸 읽어봐야 돼. 제 교재가 다 지문이잖아요. 90%. 그러니까 필수 계속 읽든지 엊그저께 우리 지문 특강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만큼 반드시 하시라겠죠. 자, 등기부. 등기부는 상대적으로 덜 나옵니다. 소유자로 등기합니다. 등기도 하고 점유도 합니다. 몇 년? 10년입니다. 먼저 소유자로 등기를 박아야 되고 또 점유도 해야 돼요. 등기도 하고 점유도 합니다. 기간은 10년. 5가지 점유 모습이 필요해요. 소유사로 점유해야 돼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돼요. 점유 취득 시 없는 선의무과실 점유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유는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해주기 위해서. 등기 공신력이 없죠? 등기 믿음이 없는 우리 법제를 보호하기 나온 제도가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등기 믿고 거래한 을등기가 위조등기, 무효죠. 자, 위조한 놈이 병한테 팔아줬겠죠. 5억 받고. 암놈 등기가 위조 등기로 무효입니다. 암놈 등기가 무효입니다. 나 등기 믿고 거래했지만 나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요. 병은 사기당한 거죠. 자, 부동산 등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등기 믿고 거래한 우리 국민들 보호되지 않아요.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잖아요. 이걸 보완하는 제도가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자, 이놈이 등기 박았죠? 10년이 필요해요. 10년. 등기하고 인도도 받아야 돼. 점유해야 되니까. 등기하고 점유까지 해야 됩니다. 10년간.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등기 믿고 거래한 선의의 3자라면, 병이 선의의 3자라면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소유권 취득. 이후 등기 믿고 거래해서 점유하면 이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인 5가지 점유 모습이 그대로 갖춰져 버려요. 당연히 샀으니까 소유자 떳떳, 평온, 공연, 평화. 그 다음에 믿었으니까 위조사실 몰랐죠? 손이 등기부 믿었으니까 무과실로 봐요. 등기부 취득시 요건을 자연스럽게. 따라서 등기 믿고 거래한 자는 문제는 10년이 문제야. 갑이 10년 동안 안 찾아올까? 찾아와요.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0년 전에 갑이 쳐들어와요. 취득시효 완성이 안 돼. 그래서 현실에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쉽지가 않다. 어찌됐든 소유사, 평온, 공연, 선의무과실로 점입니다. 이 5가지 점유의 모습이에요. 이거 선의무과실로 뭐 등기해야 된다. X. 점유에 관한 요건이다. 그런 게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 완성하면 소유권 취득. 자, 소유사, 평온, 공연, 선의 이건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우리 점유권에서 했죠. 그래서 소선, 평공
평공자 서니까지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자, 이 등기는 당연히 이거죠. 무효등기죠. 99%. 무효등기라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게 아니라 99% 무효등기입니다. 무효등기라서 소유권 없는데 10년 버티면 소유권 주는 제도니까. 자, 하지만 유일하게 이놈 외워요. 등기부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예요. 이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 즉 중복 등기로 무효인 후 등기를 기초로 한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 중에 소유권 보존 중복 등기라고 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 2개 개설되면 안 된다겠죠. 그러면 후 등기가 무효예요. 선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 등기 무효. 이 무효인 후 등기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 시 안 됩니다. 이유는 소유자가 두 놈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효등기라도 등기부 취득시야 하는 병의 등기는 무효등기라도 상관없어요. 99%가 무효등기일 거니까. 아니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중복등기로 무효 안 돼. 등기부 안 돼요. 중복등기로 무효 나오면 무조건 등기부 취득시효 안 돼. 안 돼. 이건 죽으라고 외워놔요. 중복등기로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된다. 이유는 소유자가 두 놈 생기니까. 소유자가 두 놈 생겨요. 소유자가 두 놈 생기니까 소유권을 주지 않습니다. 자, 등기 승계 인정되죠. 승계는 등기 기간을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병 앞으로 10년 있을 필요 없죠. 병이 정한 때 중간에 5년 살고 팔았죠. 그러면 현재 정 등기부인데 지는 5년 살았죠. 상관없어요. 앞놈 등기기간까지 합산해서 10년이면 된다. 그래서 앞사람 등기까지 합해서 10년이면 된다. 맞는 지문. 점유기간도 합산, 점유의 승계도 인정, 등기 승계도 인정. 승계란 게 뭐예요? 기간 합산. 앞놈 기간까지 합산해서 10년이면 됩니다. 점유든 등기든 승계가 다 인정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건 점유권으로 풀면 되죠. 무과실 추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걸 외워야 돼요. 중복 등기로 무효인 경우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지 않는다. 이유는 소유자가 두 놈 생긴다. 그 교재에는 소유자가 두 놈 생긴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2번의 기억. 별 3개 들어갔죠. 이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 중복 등기로서 무효인 후 등기를 기초로 하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이유는 괄호 소유자가 두 놈 생겨. 그래서 너한테는 등기부 취득시효 안 주는 거야. 이게 대법원 이유예요. 이유. 자, 갑니다 이제. 취득시효 끝났어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재산입니다. 국유재산. 이 말은 부동산은 선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 이딴 말이 있어요. 선점은 동산만 가능해요. 무주의 동산을 소유사로 점유했다. 동산만 선점이 가능해요. 무주의 부동산, 부동산이니까 이건 나와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무주의 부동산 누구 거? 주인 없는 부동산 국가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동산 점거해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이 말을 부동산은 선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국가재산이에요. 남의 땅에서 매장물 발견했습니다. 타인 토지에서 매장물 발견했다. 그러면 그 소유자하고 나하고 발견이 나하고 절반씩 공유합니다. 타인 토지에서 5만원짜리 뭉치꾼을 발견했죠. 포크레인 기사가. 혼자 못 먹어요. 땅 주인하고 절반씩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게 타인 토지에서 매장물 발견하면 절반씩 소유자하고 발견자 절반씩 공유지문이라 나와요. 공유지문이라. 별은 없어. 자, 부동산 부합. 부동산 부합은 한 문제짜리 중 양이 정말 작죠. 그래서 해볼만 하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된 물건, 부합물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부합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합이란 게 뭐냐? 소유자가 서로 다른 두 개 물건이 붙는 거예요. 소유자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갑 토지에 을이 나무를 심는 거예요. 지가 나무 심으면 지 거지. 부합 동네가 아니에요. 부합은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 수목,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붙는 거예요. 소유자를 한 놈으로 한 거죠. 한 놈으로. 원래는 두 놈이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몰아주느냐? 당연히 부동산 소유자한테 소유권을 먹여주죠. 이게 부합법리라고 해요.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부합되는 놈이 이 놈이죠. 누군가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심은 나무. 그러면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 그 머릿속으로. 무단으로 나무 심었어? 그럼 뭐라? 붙었어. 붙었어. 뭐에 붙었어? 토지에 붙었어.
붙었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이 나무 소유권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단식재했다고 붙었어. 토지 소유자 갑이 이 나무 소유권 취득. 맞는지 뭐. 자, 하나 더. 토지 임차인 승낙만 받아 나무를 심었구나. 자, 여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임차인 승낙만, 여기 동그라미가 들어야 돼. 세입자 승낙만 받았다는 얘기는 주인 승낙은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소유자 승낙은 안 받았어. 그러니까 결국 이놈은 무단식재하고 똑같죠. 그래서 임차인 승낙만 받았어. 여기서 계산해. 계산. 주인 승낙은 안 받았구나. 무단식재하고 결론이 똑같구나. 무단식재니까 붙었어. 붙었어. 딱 나무 심은 놈은 지 나무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임차인 승낙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소유권 취득이 안 나와요. 대부분 판례 문구가 이거라. 그래서 계산해내요. 임차인 승낙만 받아 나무 심었다고 주인 승낙은 안 받았구나. 무단식재. 붙었구나. 붙었으니까 지 나무라 주장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가 먹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 나무라 주장할 수 없다. 자, 이놈이 부합된 거고 지금부터 세 개는 부합 안 되는 세 놈. 권리자가 심었습니다. 지상전세 임차인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라는 권리에 근거해서 심었구나. 이건 부합되지 않아요. 권리자가 지 권리에 근거해서 심으면 부합물이라고 해요. 부속물, 아니, 말 잘못했죠? 부속물이라고 해요. 부합물, 반대말, 부속물. 권리자가 심었구나. 권리자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라는 권리에 근거해서 심었으면 부합하지 않는다. 심은 놈 소유! 이렇게. 심은 놈, 지상전세, 임차인 소유. 이걸 부합물 반대말 부속물. 그 전세권자가 벽걸 에어컨 설치했다. 전세권에 근거해서 설치했죠? 부속물이죠. 부합물이 아니. 전세권자. 그러니까 이사갈 때 떼어가야지. 그런데 살아가지. 부속물 매수점.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건물, 농작물. 이 두 놈은 절대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권리자가 심었으니까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되지 않는 놈 세 놈. 권리자가 심었네요. 건물, 농작물.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심은 놈 소유. 그래서 심은 놈 소유, 신축자 소유, 경작자 소유 이 단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놈 외우는 거예요. 권리자가 심었구나. 부합하지 않아. 심은 놈 소유. 건물 부합하지 않아. 농작물 부합하지 않아. 심은 놈 소유. 건물도 심었죠. 농작물도 심었죠. 나무도 심었죠. 그냥 다 심은 거야. 심었어. 심은 놈. 심은 놈 소유. 심은 놈 소유. 심은 놈 소유. 즉 토지 건물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까 무단식재만 토지 소유자 소유권 취득. 나머지는 다 심은 놈 소유. 심은 놈 소유. 심은 놈 소유. 붙지 않으니까. 자, 이제 이거 해야죠. 건물 임차인이 임차권에 근거해서 증축합니다. 자, 증축 부분이 나오면 항상 이 판례요. 항상 누가 증축해요? 임차인이 증축합니다. 무단 증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판례 아닌 건 못 나와요, 시험에. 건물 임차인이 증축합니다. 이 증축부는 반드시 연결이 돼요. 독립성이 없다고 또 연결이 됩니다. 임차인이 권리에 근거해서 임차권에 근거해서 증축했어. 원래는 여기에 따라 원래는 부합되면 안 돼. 하지만 이 단어 때문에 독립성이 없구나. 독립성이 없구나. 붙었구나. 붙었구나. 권리자가 심었지만 부합된 거예요. 따라서 붙었구나. 따라서 임차인은 짓거라 주장할 수 없다. 자, 소유권 나오니까 붙었구나. 이걸 내가 계산해 내야 돼.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중간 단어는. 그래서 중축 부분이 나오고 독립성이 없다. 그럼 뭐 어떻게 훈련해라? 붙었네. 중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는 기존 1층에 붙었네. 붙었으니까 건물 소유자가 먹는 거지. 심은 임차인 짓거라 주장할 수 없다. 하면 맞는지 뭐. 짓거라 주장할 수 있다. 지 소유가 된다. X지 뭐. 붙었네. 붙었네. 자, 이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법원의 실수든 어떻든 경매 목적물로 평가가 되지 않았대요. 상관없어요. 붙었으면 무조건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저당권이 미치면 경매 대상에 포함되고 경락인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 그래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부합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치죠.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경매 대상이 포함이 되고 경매 대상이 포함되고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설사 경매 목적물로 평가 안 됐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 상관없다. 경락인이 소유권 먹는데 상관없다. 결국 앞에 두 놈. 자 봐요. 부합은 진짜 이 두 놈 하시고 이건 기초니까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 소유권 이건 기초니까 두 개 하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만 하면 되네. 부합은 일곱 개만 하면 한 문제 맞히네. 일곱 개. 아이고, 물권법에서 일곱 개로 한 문제 맞히는 건 여기밖에 없네. 근데 이런 건 이제 좀 덜 중요한 거. 기출 나오긴 나오죠. 자, 부합되는 동산 가격이, 나무 가격이 부동산, 토지 가격보다 훨씬 비싸요. 상관없어요. 가격은 상관없다. 양이 일곱 개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별 없어도. 그래. 부합되는 나무 가격이 부동산 가격, 토지 가격보다 훨씬 비싸. 이 사안이죠. 상관없어요. 가격은 상관없다. 무조건 토지 소유자가 먹습니다. 자, 부합되는 물건은 나무와 같은 동산일 수도 있고 증축 부분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증축 부분은 건물 부분이니까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합되는 물건은 나무와 같은 동산일 수도 있고 건물의 증축 부분 같은 부동산도 부합된다. 동산, 부동산 다 부합된다. 자, 부합이 일어나는 원인은 자연적 원인일 수도 있고 인공적 모두 포함한다. 뭐 어렵지 않죠. 다 흘러갈 거니까 애들은. 자, 이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가 제3자 건물공사에 사용됐대. 제3자가 이 사실한 악의인 경우 과연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오면 자, 동그라미 어디 치고 싶어요?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 매도인은 갑이겠죠. 매도인 갑한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 해석이 내는 거예요. 아하, 갑한테 소유권이 있었나 보군. 근데 이 시멘트를 을이 사서 을이병이라는 3자 건물공사에 이 시멘트를 사용했구나. 소유자는 갑인데 갑소유 시멘트가 제3자 건물공사에 사용됐구나. 그러면 이 시멘트가 과연 3자 건물에 부합되는지, 즉 3자가 소유권을 먹는지 싸움이죠. 그러면 이걸 읽고 동그라미는 시멘트가 3자 건물에 사용, 여기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가 건물공사에 사용됐다는 얘기는 콘크리트가 됐다는 얘기죠. 붙었어. 따라서 시멘트가 붙었구나. 무조건 부합될 수 없지. 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뭐 악이라면 부합 안 되고 선이라면 부합, 그런 거 있어. 붙었는데.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오면 매도인 갑한테 소유권이 있는 시멘트가 그러면 이렇게 돼요. 갑을 매매인데 자, 소유권 유보부 매매란 게 있어요. 이거 우리 조건, 총칙에서 했어요. 언제 소유권이 넘어간다? 가방값 100만 원이 전부 들어올 때 비로소 그때 소유권. 그전에는 매도인 갑이 소유자야. 그러면 이 문장에서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 이미 이 시멘트 소유자는 누구다? 매도인 갑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나온 지문이에요. 그런데 을이 이 시멘트를 가방도 먼저 인도받듯이 시멘트도 먼저 인도받는 거예요. 을이병 건물공사에 사용, 3자 건물공사에 사용했대. 그러면 시멘트가 그 레미콘에서 돌고 돌아서 부어서 콘크리트 해버렸죠. 건물 붙어버렸지. 붙었으니까 3자는 이 시멘트 부합됐다는 얘기는 얘가 시멘트 소유권 취득. 자, 갑은 소유권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소유자는 갑이었는데 시멘트가 누구한테 먹었다? 얘가 취득한 거예요. 시멘트는 동산, 부동산 소유자인 3자 건물 소유자가 먹었다는 얘기. 악이라 또 상관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 단어가 3자가 악인 경우 뭐 부합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왜? 부합이 된다는 얘기가 소유권 먹는데 너 알고 있으면 소유권 안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장난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시멘트 이것만 바로 잡는 거예요. 시멘트가 건물공사에 사용됐다고? 붙었네? 부합된다. 자, 그러면 봐요. 갑은 부합됐다는 얘기는 건물주인 병이 이 시멘트 소유권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시점에 소유권 상실. 그러면 이 시멘트가 1억짜리였는데 갑이 당연히 우리 나무가 토지 소유자한테 부합되면 나무 심은 무단 도둑놈은 아니지. 나무값 주세요 할 수 있죠. 보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은 1억에 해당된 시멘트를 얘가 소유권 먹었으니까 당연히 병을 찾아가는 거야. 병! 이건 내 거야. 네가 인마 소유권 먹었어. 법 때문에. 대신 시멘트값은 줘야지. 나무값 주세요. 똑같아. 시멘트값 주세요 할 수 있다. 단 문제가
제3자 병이 이 단어가 뜨죠. 선이 몰랐고 무과실 잘못도 없어. 그러면 나는 시멘트 값 주세요. 병을 찾아가는데 이 병이 이런 사실을 소유권 유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이에 잘못도 없대. 그럼 법은 누구를 보호한다? 나를 보호한다. 선이 무과실인 병을 보호한다. 항상 99% 선이 몰랐고 이게 잘못도 없으면 법은 이 사람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나는 선이 무과실이라면 이놈한테 시멘트 값 주세요 할 수는, 보상 청구할 수는, 갑은 시멘트 값 주세요 할 수는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잡고. 그래서 민법은 지문 속에 정답이 있어요.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그래서 제가 항상 중심을 찾아내는 훈련하라는 얘기가 내 상대방이 선임 무과실하고 나는 선임 무과실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가 자연스럽지. 시멘트가 건물 공사에 사용됐다고 시멘트가 사용됐다고 소수로는 부합됐다. 이렇게 끝나야죠. 내 상대방이 선임 무과실하면 법은 이놈을 보호해줘요. 나는 선임 무과실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시멘트 값 주세요. 없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출을 한번 딱 이해를 하면 안 해도 된다고. 시멘트가 사용해서 눈을 크게 떠. 민법은 눈 큰 사람이 점수 잘 나와요. 눈을 크게 뜨고 중심을 뽑아내야 돼. 시멘트가 건물에 사용돼서 붙었어. 소수는 부합한다. 설사 악이라도 부합한다. 상대방이 선임 무엇이라고 법은 이놈 보호할 거야. 나는 이놈한테 들이댈 수 없다. 시멘트 값 보상 청구할 수 없다. 자, 된 거예요. 이제 부합 문제 하나 풀고 공유가 했죠. 부합. 틀린 것은 항상 중심을 뽑아냅니다. 틀린 거. 22년 간평. 1번. 타인이 권원회의 부동산에 부합시킨 동산이 그 부동산과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그 동산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처음 들어봐. 물음표. 2번. 건물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별개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한 경우 기존 건물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이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우리 공부한 판례죠. 건물의 증축 부분 판례고 기존 건물에 부합했대.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해 독립성이 없다. 그 말이죠. 붙었어. 그래서 부합된 거예요. 붙었어. 자, 이거죠.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이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죠. 상관없어. 매수인은 경락이네요. 경매 매수인 경락인은 비록 경매 목적물로 이 증축을 평가 안 됐어도 소유권 취득한다. 연결돼서 맞는 지문. 3번. 권한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이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해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자, 해결하는 거예요.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하고 싶어? 일단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어디에? 소유자 승낙 없이, 권한 없이, 승낙 없이, 소유자 승낙 없이 무단으로 나무 심은 무단식재 지문이고, 그러면 무단으로 나무 심은 너는 무단식재 붙었어. 무단식재는 붙어. 따라서 무단으로 나무 심은 너는 네 나무라 주장할 수 있다고? 없다. 붙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나무 먹어버리죠. 여기서 무단 식재 수목 지문이구나. 붙었어. 토지 소유자가 나무 먹어. 나무 심은 놈은 지 나무라, 토지 소유자 지 나무라 주장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X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틀린 거. 정답 나왔죠. 자, 4번. 부동산의 동산이 부합한 경우 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이 동산 소유권 취득한다. 자, 나무 가격이 토지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가격은 상관없어. 가격은 상관없어. 무조건 토지 소유자의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연결됐죠? 맞는지. 5번.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 완공된 경우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볼 것도 없어. 건물 동그라미 하고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 농작물이 나와도 결론이 같죠. 건물, 농작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죠. 언제나 신축자 소유, 언제나 경작자 소유. 그러면 건물 부합하잖아. 맞아. 가격 상관없다 해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먹는가? 맞아. 무단식재했구나. 무단식재했어? 붙었어. 붙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먹으니까 나무 심은 놈은 지 나무라 주장할 수 없지. 그래서 말을 쉽게 풀어헤쳐야 돼요. 나무 소유권을 이렇게 잊지 마.
지나무라 주장할 수 이렇게 막 단순화시켜야 돼. 민법 지문은 지나무라 주장할 수 없지. 왜? 토지 소유자가 먹었으니까. X 경매 목적물로 평가 안 됐어도 무조건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 그렇지. 1번 하지마. 뭐 저런 거래. 자, 우리 10분간 쉬고 공유 갑니다.